자,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, 가점 준비를 해야 되고, 그래서 그게 중기부의 가점입니다. 중기부의 가점이에요. 예. 그럼 거기다 이제 추가해서 옆에다 써놓으실 거 뭐냐면, 그럼 연구소는 가점 없냐? 연구소는 가점 없냐? 연구소 가점 있어요. 아시는 분? 기업부설 연구소를 2점의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시는 분?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2점의 가점이 있습니다. 연구소가. 나머지는 가점 없어요. 네. 근데 여기 또 이제 연구소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.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. 꼭 연구소가 있어야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 두 개예요. 연구소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까? 이 질문하고 특허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까? 이거하고 재무구조가 안 좋은데 하나 더 하죠. 재무구조가 안 좋은데 지원이 가능합니까? 안 좋은 상태. 예, 뭐 부채 비율이든 어쨌든 뭐가 안 좋은 상태. 예, 자 이렇게. 이 사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대표님들이 물어보고 또 우리가 답해줘야 되는 거죠. 일단 연구소가 없으면 지원이 가능해요? 불가능해요? 호응 좀 해주세요. 혼자 떠들기 힘드니까. 연구소가 없으면 지원이 가능해요? 불가능해요? 연구소가 없어도 상관없어요. 네, 연구소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 아시겠죠? 연구소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. 써놓으시면 되고.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대표님이 이렇게 물어봐요. 연구원이 3명인데, 그럼 그 3명이 지금 국가연구자 번호가 나오거든요. 이거 국가연구자 번호 아시나요, 혹시? 국가연구자 번호를 실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, 다. 이거하고,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 인력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. 이렇게.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. 이 국가연구자 번호는 R&D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번호예요. 요거는. 그래서 우리가 연구 인력을 쓸 때, 입력할 때, 이 연구자 번호는 지금 뭐 5명이다. 5명 할 수 있죠? 3명만 연구소 인원이라고 해요. 그럼 2명은 더 추가할 수 있어요. 이렇게. 추가해서 5명 될 수 있다고. 이 5명은 다 국가연구자 번호를 받아야 돼요. 연구자 번호를 받아야 됩니다. 엄청난 심사를 거쳐서. 맞아요? 뭘 맞아요. 그냥 사이트에 등록하면 되는 건데. 누구나 다 나옵니다. 그렇죠? 네. 네. 이렇게 재밌지? 그냥 사이트 등록하면 7자리 누구나 다 나와요. 아무나 다 나와요. 아무나. 네. 그렇게. 그래서, 자, 이런 거예요. 5명이 일단 직원 4대보험 가입자다. 그러면 사실 저는 안 하고 싶어요. 네, 여러분들도 포기하세요, 그냥. 네, 왜냐면, 5명이 하면 보통 4명이 3명, 제가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명을 이제 이렇게 국가연구자 번호를 써서 이렇게 서류를 내거든요. 그럼 5명이 다 연구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. 누가 보더라도. 그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좀 힘들어요. 보통 근데 이게 진짜 사람 마음이 그런 건데 이게 막 연구원이 2명이나 3명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사실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. 그게 평가표를 한번 보세요. 제가 드린 책에 지금 이제 요 책 말고 이걸로 계속 보시는 거예요. 네, 제본된 걸로. 거기 보면 평가표가 제가 나와 있잖아요. 어디야? 그 11페이지만 보더라도 11페이지 말고 저기 12페이지 중소기업 12페이지. 그 여기 보면은 5-1에 보면은 그 참여연구원의 뭐 수행 역량이 있어요. 맞죠? 근데 연구원을 2명 써놓고 3명 써놓고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렇잖아요. 이렇게. 그러니까 5명 있는 경우는 안 되는 거고 그나마 9명, 7명 이상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그럼 5명 쓰거나 4명 쓰면 되거든요. 이렇게 연구원은.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지. 네. 5명 미만은 좀 어려워요. 네, 현실적으로 이렇게. 그럼 특허는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까? 라고 했는데, 저기 보면은 3-3 있죠? 3-3이나 3-1에 보면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? 차별성과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확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3-1 서면평가표에 보면. 그래서 특허는
필수는 아니지만 있으셔야 돼요, 사실은.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셔야 된다. 이렇게. 어. 그런 거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대표님한테 그럼 뭘 하시라고 그러면 돼요? R&D 지원하실 거면은, 컬을 하시라고 그러면 돼요. 어. 그래서 누굴 데려가면 돼요? 변리사에 들어가면 되겠죠. 그 이제 변리사한테 수수료를 중간에 좀 달라고 하시면 줄 겁니다. 예, 영업을 해줬으니까. 예, 이렇게. 이렇게 또 이제 용돈을 좀 버시고, 요걸로 또 용돈을 좀 버시고, 예.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, 이 R&D 과제는 누구보다 공평하다. 진짜, 네, 공평한 겁니다. 이거에 있어서는. 네, 공평한 거예요. 얘기는 뭐냐면, 융자는 말 그대로 얘네들이 못 갚을까봐 지금 못 주는 거잖아요, 사실은. 근데 이거는 지원금이고 기술을 보고 주는 거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라든지 재무 구조가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공평하게 누구보다 공평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. 매출이 10억이에요. 10억인데 5억짜리 과제를 한다? 아 어렵다고 봅니다. 그죠? 물론 10억인데 5억짜리 과제도 없어요, 사실은.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렵다고 보는 거죠. 매출이 저것밖에 안 나는데 5억을 받는다고? 뭐 이런 식으로. 40억, 50억, 60억은 돼야 그나마. 그러니까 딱 보면 20억 매출 이내는 이제 보면 1.5억밖에 안 주게 돼 있어요, 대부분. 예, 이렇게. 1억에서 1억 5천 정도, 이렇게.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. 기업 규모상,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, 이런 보시는 거죠. 연구소, 특허, 재무구조. 네, 이렇게.